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단기 백마탄 초인. 네, 광복입니다. 네, 금일은 네, 저희가 이제 투자 정보를 네, 이제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 광복이님께서는 이제 국내 주식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네, 국내 주식만 합니다. 네. 그럼 국내 주식에서 네. 그 정보를 얻는 채널이 네. 어딘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네. 투자하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국 주식은 좀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서 네. 좀 시청자 여러분께 네.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국내 주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정보를 얻으시는지 좀 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국내 주식 할 때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처음 접할 때는 네. 상당히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리포트가 나온다니 네,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고 네. 또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렇죠. 리포트 내용을 매일매일 다 봤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걸 다 보면 네. 회사 출근할 수가 없어요. 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정보를 내나 보군요. 그쵸.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한 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네, 공짜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사이트는 특정 유료 회원들만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네, 월급 받고 남은 돈을 투자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물론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죠. 네. 근데 과연 유료 사이트만이 정답일까? 라는 어, 생각을 했을 때 무료인 환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는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면 네, 그 환경 컨센서스에 이제 연결된 회원사 증권사에서 네,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발급이 되고요. 네, 요새는 아침 8시 또는 뭐 7시 반 네. 빠를 때는 해서 9시 정도면 대다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다 올라옵니다. 네, 아,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증권사 연계가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발행된 리포트가 환경 컨센서스에서 이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는데 뭐 모든 증권사가 다 환경 컨센서스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것 중에서 읽어봐서 참고를 하는데요. 저는 환경 컨센서스를 사용할 때 네, 모든 리포트를 다 읽어보진 않아요. 네. 네. 주로 뭐 좋아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있는데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아, 약간 조심스러워. 조심스럽고 네. 불쾌할 수도 다른 분들이 불쾌할 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제 환경 컨센서스를 볼 때 네. 각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항상 봅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목표 주가를 선정했는지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참고를 할 때 네. 자기에게 맞다고 싶은 애널리스트를 정하고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네. 맞다 싶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싶다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저는 제 원칙이에요. 네, 저의 원칙이 뭐냐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얘기할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다 비슷해요. 네. 근데 어떤 날에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어요. 네. 그러면 그때 유심히 봅니다. 왜 상향을 시켰느냐에 네. 대한 그 네.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처음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요. 네. 반대로 목표 주가를 처음으로 하향시킨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애널리스트 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유지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가 변환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때 유심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혹시 경제신문도 좀 참고를 하시나요? 경제신문은 네, 제가 경제신문 읽은 지가 거의 네. 이제 11년 됐습니다. 엄청난데요? 네. 11년이면 강산도 바뀐 시기인데 네. 그걸
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신문은 11년 봤고요. 네. 처음 1년, 2년 동안은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용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또 신문을 기다려서 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면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또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신문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문을 자주 보면 네.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읽었던 뉴스들, 그동안 있었던 상황들, 네. 그걸 보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신문을 읽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처음이 아니라 주변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신문 잘 보지 말라고요. 왜냐면 신문은 이미 다 나온 정보다. 네. 신문 보고 주식 투자하면 읽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신문을 봐야 합니다. 왜냐면 신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그 신문에 나온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상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네. 논리적인 그런 상상을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광복이님께서는 네. 뭐 일상생활에서도 좀 정보를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사실 이 네.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얻는 거는 네. 우리 직장인 같은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쉬운 게 일상생활 투자입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 있으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네. 그때 어떤 광고를 많이 봅니다. 홈쇼핑 아닌가요? 그렇죠. 아, 홈쇼핑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인테리어.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관련된 가구, 벽지, 장판 네. 그런 인테리어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였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옷이 잘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몇 년 전에 디스커버리 옷이 엄청 잘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F&F의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투자죠. 그리고 어떤 술을 잘 마시냐. 네. 예전에 아니죠. 그 하이트 진로에서 테라라는 술이 나왔을 때 네. 엄청 팔렸잖아요. 테슬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테슬라! 테슬라! 이러는데 네. 그때 보고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회식을 할 때 테이블에 어떤 술들이 많이 판매를 했는지 그걸 보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혹시 주변 지인들이나 네. 아니면 이런 SNS를 통해서도 혹시 정보를 얻으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약간 발품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네. 여기서 말하는 주변인과 SNS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네.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투기성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투자 전략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런 분들이 좋은 글들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 정말 경험이 많으신 투자자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블로그 이웃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멘토들이 있군요. 예, 온라인상의 멘토입니다. 네.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왜 그런 글을 썼고 어떤 생각을 담았는지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댓글 남기면 답변도 주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의 투자 마인드도 기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구나 라고 해서 배우기도 하고 네.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다양하게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네. 그런 경제신문 이런 것들 외에도 네. 혹시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기타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요새는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HTS라고 해서 집에서 PC로 주식 거래를 했지만 그렇죠. 몇 년 전부터 NTS라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정말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항상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잘못된
그런 이슈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텔레그램에 주식 관련된 정보 채널들이 좋은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포트가 나와요. 네.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정보가 요약된 것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유포가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텔레그램에서 정말 괜찮은 채널 리스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정보를 얻는데 우리 백마타 초이님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잘 모르니까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한글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영어잖아요. 영어가 많은데 대신 요즘 구글 번역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드래그를 한 다음에 붙여 넣은 다음에 한국어로 변환 과정만 거치면 좀 손쉽게 이제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번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백마타 초이님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얻는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 ETF 투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이제 찾아보지 않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개별주를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는 좀 참고하는 사이트가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5개 정도 있는 거죠? 네. 5개 정도 있다 보니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보여드리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좀 미국의 1등 기업인 애플을 위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거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실시간 거래 금액이 무료가 아닌 시절에 이 야후 파이낸스를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이게 가격이 이쯤 형성돼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살 때나 매도할 때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뭐 대략적인 이제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히스토리와 그리고 가격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눈에 좀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좀 잘 참고하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잭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잭스요? 네, 잭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예상 EPS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이제 예상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3년 이상의 이런 예상치를 또 해주기 때문에 좀 요 참고를 했었을 때 참 좋았던 사이트 같습니다. 사이트에서 이제 차트라는 곳에서 이제 12months ETF EPS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걸 이제 미리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켓 스크리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켓 스크리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뭐 폰이 많이 팔렸는지 아니면 뭐 시스템이 많이 팔렸는지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렸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나라에서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 매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중국 매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럽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그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시킹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킹 알파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아보는 게 이제 분기 실적이 뭐 어닝이 비트했다. 뭐 아니면 뭐 미스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분기별로 보통 기업은 분기별로 대한 실적을 내거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잠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구나. 컨센서스 대비 이제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킹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은 제가 좀 좋아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이제 그 마켓비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마켓비트의 파이낸스를 클릭하시고 이제 기업의 이제 우리가 회계라고 하죠. 회계요? 네, 뭐 네. 재무제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재무제표가 이제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금 영업이익이 되고 라는 걸 파악을 하기가 힘든데요. 네네. 옆에 퍼센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퍼센트 부분으로 변화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대략적으로 100으로 이제 총 토탈 금액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영업 GP라고 하죠. 네. 이제 매출 총이익이 이제 얼마가 됐느냐라는 것이 만약에 22%다라고 한다면 이 매출 총이익이 뭐 20 몇 프로 정도 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인 그 OP가 얼마인지 딱 봤을 때 만약에 뭐 한 10이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얘네는 100원을 팔아서 이게 영업이익이 12원을 얻는구나 라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시각적으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38%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22% 정도 나오는 걸 보면 100원 팔아 가지고 22원을 남기니까 뭐 얼마가 남는지는 지금 기업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22%가 남는 거는 이런 제조업체 치고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또 한 번의 위력을 또 볼 수 있는 이런 밸런스 시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좀 개별주 위주보다는 이런 ETF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마음 편한 투자로 좀 이런 걸 많이는 참고하지 않지만 네네. 만약 제가 앞으로 좀 기업 분석이나 조금 더 개별주 종목을 들어간다면 이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5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 또 열심히 좀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네. 정보를 얻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네. 아까 방금 백마타춘이 말씀하셨던 그 5개 사이트를 통해서 네. 조금 한 번이라도 체크하면 네.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